네, 오늘의 핵심 뉴스 분석해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무역 전쟁 봉합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1% 넘게 장 마지막에 크게 올랐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유럽과 미국이 무역 담판에서 합의를 봤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인데요. 유럽은 미국의 LNG와 대두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산업 관련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 등이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밤 내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어요. 초반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막판에 약 5분 정도 남겨두고 대반전을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주가가 장 막판에 5분 전에 급격하게 오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변수가 바로 미국 워싱턴에서의 무역 회담이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 간에 지금 그 무역 회담이 열리고 있어요. 예. 융커 무역 집행위원장 하면 EU는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총책임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국의 대통령인 셈으로서 유럽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융커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사이가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를 둘러싸고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밤새 워싱턴 회담에서 일단 무역 전쟁을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타결책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지금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유럽이 해결해 주기로 한 점이 주목일 겁니다. 중국과의 지금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대두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부분을 유럽이 대신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보조금 같은 것도 쓰지 않겠다. LNG도 많이 사주겠다.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화답을 했죠. 이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는 EU를 향해서는 더 이상 관세 폭탄을 날리지 않겠다. 예. 이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의 전술은 중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전선을 단일화시키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방인 EU를 더 이상 건드릴 필요는 없다. EU와는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중국이 공격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EU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자. 그런 각도에서 미중 경제 전쟁은 더 강력하게 전개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EU는 당분간 헤빙 무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럽 증시 다우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일단은 반 정도는 해결이 된 거 아니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전 세계 보복 관세 폭탄 이것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융커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이어지는 협상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 증시도 무역 전쟁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국내 증시 조금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메콩강의 비극입니다. SK건설의 라오스댐 유실 뉴스 이틀째 전해드립니다. 수백 명이 실종된 이 사고 뒤에 메콩강이 무작위로 개발된 갈등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예, 메콩강의 비극, 댐의 붕괴로 인해서 수백 명이 실종되고 죽어가고 또 수천 명이 이재민이 되고 있는 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댐 붕괴 사고의 한중앙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 SK건설이 한중앙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메콩강은 무려 4,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에요. 예. 서울, 부산의 길이가 428km인 것을 감안하면 강 길이가 무려 그 10배나 해당한다는 거죠. 저 중국 고원에서 발원을 해서 위et남성을 거쳐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의 나라를 거칩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라오스를 거칠 때는 굉장히 유속이 빨라요. 바로 이 대목을 착안을 해서 라오스 정부는
이 라오스를 지나가는 메콩강에다가 댐을 지금 100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단체가 많이 반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메콩강의 지리를 이용해서 댐을 건설한 다음에 여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그 전력을 인근 나라에 팔아먹어서 이 라오스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상당히 원대한 전략이거든요. 이것을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배터리, 아시아 배터리 스트래티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SK가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한국 건설업, 뭐 그 대명사 중에 하나인 SK의 그 댐이 붕괴가 되는 바람에 한국의 레퓨테이션도 크게 떨어지고 또 이 메콩강을 개발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오겠다는 라오스 정부의 구상도 큰 차질을 막 빚게 됐는데요. 이번에 SK가 짓고 있는 이 라오스 댐은 우리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을 내서 또 우리의 공적 자금, ODA 자금 그거를 내서 우리가 거기에 댐을 건설한 다음에 30년 동안 SK가 임대료 수입을 받고 30년 후에 라오스 정부로 주는 이른바 BOT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즉 민간 협력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라오스 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한국 댐이 무너진 겁니다. 예. SK 댐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SK 측에서는 지금 여전히 우리 잘못은 없다. 그게 보조 댐이 물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서부 발전이죠. 같이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전기를 꾸려갈 서부 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나흘 전에 10m 이상의 치마 현상이 있었고 예. 여러 가지 그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추정케 하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누구 잘못이냐는 좀 더 우리가 그 과학적인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30명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SK는 전사적으로 전력을 동원해서 이 구호대를 라오스에 파견해서 한국이 사후 책임감도 대단히 뛰어난 나라구나. 정부가 지금 청와대가 30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청와대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SK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SK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SK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SK 건설은 비상장사거든요. 거기에 주식을 주 SK와 SK 디스커버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스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SK 주가도 연동이 되어 있다. 아무튼 SK의 현명한 처신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예, 일단 사고가 터졌으니까 더 현명한 말씀하셨다시피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부동산 정치입니다. 박원순 시장, 김현미 장관 부동산 싸움 2라운드입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박원순 시장한테 넘기라는 공문을 이 국토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고유 권한인가요? 예, 이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과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의 이 싸움이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여의도 통째 개발에 대해서 급격하게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협의 없으면 잘 못할 걸 그러고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2라운드로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권한을 내놓으라 이랬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는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지를 설정을 해서 거기서 표준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이것을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로부터 편지를 보내서 지방자치단체로 돌려달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땅에 관한 문제, 특히 재산세 관련 문제는 이 지방세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걷기 위한 근거가 공시지가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 특히 이제 공시지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공시지가를 제대로 걷지 못했기 때문에 조세 정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박원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눈이 좀 곱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정치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박원순 시장은 차기 대권 출마를 위해서
여의도 통째 개발을 비롯해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내어놓고 있는 데다가 또 김현미 장관도 이 박원순 대권 출마를 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대권에 좀 제약을 두기 위해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에요. 뭐 그런 면에서 결국 이 싸움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싸움이다로까지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은 정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의 현장이고 부동산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얼어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민생들, 민초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을 정치판의 싸움보다는 대승적으로 서로가 화합해야 될 대상으로 좀 국면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번에는 공시지가 권한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도 부동산 뉴스입니다.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서초구의 반란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대 제안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조은희 서초구청장 하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인사죠. 뭐 그전부터 훌륭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만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돌풍을 맞고 한국당 공천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자기가 당리 당략을 떠나서 부동산 정책에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하고 이제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기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 5가지 건의서를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 서초구에는 재건축 초과이득 그 환수제 적용 그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반포 현대아파트가 그 제1탄이죠. 그러니까 주무부청장으로서 의견을 낸 것인데 그동안에 보면 국토부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가지고 좀 국민들을 협박하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소유자들을 좀 강압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 초과이득 환수제 폭탄을 여러 번 터뜨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초과이득 환수제는 아직 시행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런 문제를 앞두고 아예 좀 과학적으로 이 접근하자라는 그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안이었습니다. 이게 구청장의 안이라기보다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안을 정밀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도 부동산 뉴스입니다. 보시죠. 자, 마지막 뉴스는 국토부 갑질입니다. 30일 이 청문회를 앞두고 진에어가 공개 청문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뉴스가 아니네요. 국토부 얘기네요. 항공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그 항공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저가 항공 LCC라고 그러죠. 이런 항공사들이 현일 사회적으로 지금 파문과 쇼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진에어 직원들이 시내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했습니다. 국토부를 상대로. 이 시위 제목을 보니까 국토부 갑질 그만두라. 국토부 갑질로 인해서 실업자가 양산된다. 이런 데모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다소 생경합니다. 국토부가 물론 잘못은 했어요.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제대로 했다면 진에어가 벌써 6년 전에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국토부 갑질이 아니라 국토부의 직무 방기를 타대야 된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고요. 또 분명히 지금 이 진에어가 외국인인 조현민 씨를 등기이사로 등재함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진에어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면허 취소가 되면 일자리 걱정이 되죠.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사실관계를 호도해서 국토부 갑질이다 해서 국토부를 공격을 하면 과연 국민들이 지지를 할까요? 오히려 이
대한항공 경영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사과하면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자 양산이라는 것도 걱정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면허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100% 승계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진에어 문제가 감정 싸움이나 정치 논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